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 멘토입니다. 역시 빠지는 날이 있으면 또 금방 또 오르는 날이 또 있습니다. 항상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뭐 거기에 시세에 연연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급하게 빠지면 또 급하게 오르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언제 그렇게 많이 빠졌냐는 듯이 또 가파르게 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대신 시세의 연속적인 부분 자체가 내일도 이어지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준히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꾸준히 멘토링을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어떻게 또다시 급변하고 변하고 있는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부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금일 1925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 1.3%가 급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빠진 만큼 오른다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자, 그럼 오늘 누가 이렇게 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사는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자, 컴백 홈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 이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네요. 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속에 지수는 1.3% 정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요, 삼성전자 오늘 2% 강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자, 신용 가능 초과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2% 조금 오르고 있는 상태죠. 기술적 반등에 좀 더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 1.3%, 그리고 네이버도 2.2% 정도 오르고 있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1%대, 그리고 기아차가 2%대 강세, 그리고 삼성전자 우도 1.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종목군 자체가 낙폭이 과했던 만큼 반등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오른다면 내일은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는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급하게 매수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업종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업종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증권업종이요, 크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종목군이 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죽었으면 증권업종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증권업종이 암흑기가 있었죠. 상당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오르자마자 가파르게 크게 오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중심에 증권업종이 놓여있고 아직까지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더 많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시장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 증권업종 보면서 아실 수 있다는 점,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다음 업종 건설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건설업종 현대산업이 4%, 그리고 GS건설 2%대, 나머지 종목군 다 빨간색 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건설업종 왜 중요할까요? 의식주가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경기 회복의 초입 국면입니다. 바로 섬유의복, 그리고 음식료업종, 그리고 지금 이 건설업종까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건설업종 부동산 경기가 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3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미국의 주택 판매 지수가 상당히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요, 이런 건설업종에 대해서 화랑의 분위기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 SDI네요. 삼성 SDI부터 볼게요. 자, 오늘 7.5% 정도 올랐는데요,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오르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중국의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바로 ESS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를 낙점했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중국의 부지 자체를 낙점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국과의 동반 성장 자체를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1.5% 정도가 오르는데요. 낙폭과대였던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신용 물량도 상당히 많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한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관련주죠. 한샘이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가면 13.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오른다. 그것은 건설업종이 불황이다, 호황이다, 호황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인테리어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있다는 겁니다. 자, 한샘이 이렇게 오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뭡니까? 바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다시 나타났다는 거였죠. 실적이라는 얘기가 코스피에 조금 돌았구나, 이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샘 오늘의 특징 종목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 이어서 코스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522.47포인트, 자, 0.8%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 사고 있겠죠. 누가 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사는지 같이 볼게요. 자, 오늘 개인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마이너스 144억 원, 그리고 기관이 마이너스 16억 원을 뱉고 있어요. 거기 은행, 그리고 상업펀드가 다시 조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투신권도 매수세를 다시 한 번 더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장 자체 통계적으로는 기관이 매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안에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투신이 이끄는 장세구나, 바로 싸움의 신 투신이 이끄는 시장이 바로 오늘의 시장, 바로 코스닥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키워드는 바로 투신이라는 거 아시겠죠? 코스닥은 투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다음이 오늘도 1.7%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0.6%, 파라다이스 1.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 이제 보합권이 움직이는 매매예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더 메디톡스가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낙폭이 가 있는 나머지 오늘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종목군 같이 보실 건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리콘웍스 오늘 7.9%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죠. 자, 이유는 뭡니까? 3분기 순이익이 다시 한번 더 회복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이렇게 실리콘웍스를 급등 양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인데 오늘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OCI는 어때요? 상당히 힘든 상태죠. 하지만 OCI 머티리얼즈는 안에 바로 3분기 호실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너럴 일렉트릭이 크게 급등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실적이라는 이슈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종목군들이 오르는 종목군, 그리고 게임주가 시작하고 있어요.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실적이라는 거죠. 어차피 실적 시즌은 다가왔습니다. 내 종목군이 실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피는 외국인이지만 코스닥은 투신이 주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환율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환율 오늘 1062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원 90전이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환율도 안정세를 찾고 있죠. 금리 인하는 이미 끝났다. 거기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고 지금 안정세 안에 놓여 있다는 점, 그런 환율은 크게 급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험자산의 선호도는 다시 한 번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지금은 다시 한번 시장을 올려주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 강조를 조금 해드리면서요. 코스피 얼마에 끝날까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바로 1926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6포인트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내 종목군이 실적이 어떤가, 아니면 내 종목군이 여기서 빠질 건지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빨리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문자 주시고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고 이어서 종목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 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손사클럽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국 김선윤. 예,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27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뭐 급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급적인 부분도요,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외인들이 159억, 기관들이 251억을 현재 시간으로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의외의 모습이죠. 외인들이 149억 매도고요. 기관은 15억 매도세를 좀 보여줍니다. 자, 근데 코스닥이 잘 갑니다. 자, 코스피 쪽으로의 상승이 먼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그간에 워낙에 좀 그래도 잘 버텼죠. 코스닥은 오늘 드디어 조금 올라간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번 주 내에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S&P 500 종목 중에 약 20%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거기에 뭐 애플은 예외지만 그래도 애플도 실적 발표를 해요, 오늘. 자, 그러면 이 실적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흔들릴 것이고 글로벌 증시 지수 자체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 굉장히 중요하고 3분기 실적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종목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뭐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 실적 불안에 많이 밀리는 모습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흔들립니다. 우리 이상남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죠? 실적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실적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번 달은 이제 코스피부터 잘 보시고요. 다음 달은 코스닥이죠. 코스닥 종목들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초가 마지막으로 약간 조금 매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11월 들어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낙폭가대한 코스피 종목 중에서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반드시 실적입니다. 그리고 수급 돌아오는 거 보십시오. 아셨죠?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저희 포트 보고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포트인데요.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세 종목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훈 멘토님 포트 보겠습니다. 네, 제 종목 DGB 금융지주, 뭐 보합권 움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현재 뭐 제포트 중에서 물산이나 뭐 하이스코나 고려아연이나 뭐 크게 뭐 건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시장에서 일단 지수 자체가 굉장히 흐름이 좋다 보니까 물산도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고 하이스코도 1.8%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려아연이 약간 뭐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하지만요, 양호한 모습이거든요. 전 종목 다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아직까지는 그 추가적인 매수에 대해서 고민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언제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상로 멘토님 종목도 좀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뭐 움직여야 말씀을 드리지 마죠. 뭐 지금 어차피 뭐 3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니까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움직인다는 뭐냐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우리는 조금 매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여전히 좀 더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정해져 있는 부분은 항상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요, 시세는 항상 짧아요. 맞죠? 거기에 횡보가 길수록 시세는 어떻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나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횡보를 할 때 잘 들어와 있는 상태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렇게만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른 판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 보기 전에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한 건 없습니다. 68.9%, 127%고요. 저희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네, 둘 다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 종목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을 좀 더 보겠다는 겁니다.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 때 아마 저희가 종목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하기 전에 전화번호 안내 잠깐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1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상담 주시면요.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미디어 플렉스 매도할까요? 3015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조사 의견은 X입니다. 자, 미디어 플렉스 뭐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오늘도 양호한 모습 보여줍니다.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급등했어요. 그렇죠? 누가 끌어올렸습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올랐죠? 보자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 매수해주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서 신기한 것은 외인들도 같이 사주는데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 이거 한번 튈 수 있을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거든요. 큰 걱정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미디어 플렉스에서 주관했던 영화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았고요. 실적 흐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 4분기도 기대가 필요하다. 급하게 정리할 필요 전혀 없고 기관들과 외인, 특히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여도 되겠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매수할까요? 06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로라 같은 경우 잘 아시는 뭐 싸이 관련주로도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완구 제품 만드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제가 매도인 줄 알고 질문을 답을 담아드렸는데 죄송한데요. 5가 맞습니다. 5가 맞고요.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의견 드려볼게요. 자,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수급입니다. 꺾이지 않는 수급과 더불어서 좋은 수급을 또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고 저는 충분하게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릴 텐데요. 이상남 멘토 의견도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뭐 싸이를 제쳐두고요. 싸이는 버리자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 캐릭터가 유후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뽀로로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는 시청자분 계십니까? 몇 살인지 모르시죠? 뽀로로가 지금 올해로 49살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이제 우리가 만화 캐릭터 같은 경우에 수명을 우리가 한 뭐 4년, 3년 이렇게 한다면 지금 뽀로로가 벌써 거의 뭐 지금 90살 넘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게 따졌을 때 또 다른 캐릭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 라는 그런 모습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정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실적이 동반되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 자, 레드로보라든지 아니면 오로라 같은 기업들이겠죠. 그럼 오로라는 대부분의 매출 자체를 지금 유후화 친구들이 바로 중국 전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좀 더 접근성의 가치 자체가 레드로버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로라 월드, 오로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11,300원, 11,000원 요 가격대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이번 주에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자, 저번 주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바로 밑꼬리가 달리는 양봉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장중에는 빠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때 끌어올렸다가 되겠죠. 왜 끌어올렸을까요?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는 갭 상승을 더불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점적인 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4,000원 요 가격대까지 한번 보시면 무리 없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차바이오텍입니다. 매수할까 18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의견은 둘 다 X입니다. 자, 차바이오텍 주가가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네, 좋아요. 줄기세포 관련해서 급등이 됐습니다. 네.
뭐 신봉사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어요. 출시가 된다면 대박이 되겠죠. 자, 근데 그 이유 문제고 당장에서 올라가는 것은 일단 테마성 문제라는 거죠. 자, 실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가 될까요? 아직은 멀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조정 이용하세요. 좀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오면 그럴 때 이용하세요. 급하게 지금에 뭐 따라가시는 전략 나쁘지는 않지만 약간 걱정인 건 이겁니다. 수급은 최근에 엄청 꼬였습니다. 급등할 때 기관들과 외인들은 다 던졌단 말이에요. 이거 좀 해소가 돼야 돼요. 기관이나 외인이든 좀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 좀 하고 삽시다. 자, 오늘인지 내일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 최소한도로 기관 매수가 10만 원 이상 잡히던가 외인이 10만 원 이상 잡히던가 그때 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리아나입니다. 매도할까요? 2614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둘 다 의견은 X입니다. 자, 이성재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를 이미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뭐 우리가 여기 이 상황에서 뭐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면 이 시세 자체가 연속적인 시세를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 지금 본격적인 성장궤도 안에 진입해 있는 상태고 지금 성숙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전만큼의 가파른 상승은 없겠지만 성숙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도주가 한국콜마 그리고 바로 코스맥스였죠. 이 종목군 나머지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가는 시장이 바로 성숙기적인 단계예요. 그러면 이 한국콜마와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종목군들이 꺾이면서 그때는 쇠퇴기를 다시 한번 더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끝물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고, 자,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타날 수 있냐면,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봉으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가격권역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요 가격권역 보이는데요. 자, 4,300원대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냐 하면, 자, 이 가격대 구간이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입니다. 이 가격권역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양음양 패턴이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음봉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자, 페이크 패턴이 분명히 나타났었죠. 그럼 이미 여기 위에 상단에서는 당연히 매수에 대한 물량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이유는 뭐다? 바로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고, 제가 볼 때는 내일 갭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크게 올라갈 수 있고요. 좀 더 홀딩하면서 여유를 좀 더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다날이네요. 매도할까요? 4425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저는 매도하지 말자라고 의견 드렸고요. 이상남 대표님께서는 매도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어요. 제가 이거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어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좀 지켜보자 의견으로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X 의견 드렸는데요. 사실 마땅히 좀 볼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 구간대가 9,700원 정도시죠? 그렇죠? 9,550원. 자, 요 포인트세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최근에 사셨는지 9월이신지 아니면은 10월이신지 3월이신지 이전인지 모르겠지만 구간대 흐름에서 봤을 때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타이밍 자체가 영 좋지는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큰 흐름에서 이런 모양새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매수하신 구간대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수할 구간 자체는 이 하단에 맞춰본다면 이런 포인트들이 있긴 한데, 그렇죠? 자, 좋지는 않았어요. 수급 포인트 자체도 썩 좋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는 매도해야 될 수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 최근 들어서 이쪽 관련주들이 살아나는 그 그림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래도 막 심각할 정도로 나쁜 회사는 아니란 말이죠. 약간은 좀 꼬여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천천히 어떻게 매출이 올해 하반기 때는 모르겠지만 상승하는 그림들은 나와주고 있고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썩 그렇게 사고 싶은 종목은 사실 아닌데 일단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한번 반등을 준다면 손해 안 보시는 구간 내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잡아드릴 수 있는 구간은 8,000원이 깨져버린다면은 그때는 좀 반드시 안타깝지만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가 부근 9,000원이 넘어가고 9,500원 정도 라인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되는 종목.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미스하셨고요. 다음엔 다른 종목군을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자, 이성근 대표님 의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날. 우리나라에는 전자결제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라는 부분,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주작격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을 우리가 좀 더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자, 그러면 미국에는 유통시장이 가장 큰 게 뭡니까? 바로 아마존이라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립화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전자결제에 대한 개념 자체도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날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건 뭘까요? 실적은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미국계 법인을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면 실적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좀 더 따져본다면 다날이 아직까지는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차라리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추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이거는요, 횡보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추 한번 같이 볼게요. 상단권요. 자, 이 자리. 자, 어때요? 이 자리 자체에서 지금 한 번에 지금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세를 크게 냈습니다. 맞죠? 근데 시세를 크게 내는 와중에도 저항이 다시 한번 존재를 했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다시 왜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못 올라가냐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 자체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매도가 분명히 한 번 더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대안주를 조금 찾아보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내추럴 엔터텍입니다. 매수할까요? 6723님께서 주셨습니다. 의견은 X입니다. 이 종목이 좀 굉장히 자주 옵니다. 그렇죠? 이성현님 자주 옵니다. 네, 맞아요. 예. 갱년기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나이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매수하시는 건 좋은 종목인데 지금 시기적인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완전 고가거든요. 자, 53,700원 포인트인데 이거를 지금 매수한다라? 전형적으로 좀 더 실수하시려고 또 고점에서 매수하시려고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이거 라인 잡아드렸잖아요. 이거 최소한 이거 좀 지켜주세요. 기다리시라고요. 기다리시면 된다고요. 좋은 종목입니다. 이 내추럴 엔터텍은요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는 거 차트도 굉장히 이쁜 종목이에요. 현 구간대는 근데 뭐예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조정 나왔다 올라갈 거라고요. 언제 사야 됩니까? 이 조정 얼마입니까? 5만원 정도 올까요? 그때 오면 그때부터 고민해봐야지 당장에 지금 매수한다라. 그럼 또 이 매수하셔가지고 언제 또 손절 치실까요? 5만원 되면 손절 치실 거예요 아마. 또 다른 사람도 5만원에 살 건데 저 같은 사람 5만원에 삽니다. 우리 또 문자 주신 분은 그때 팔 거고요. 저는 또 올라서 수익 보고 나오고 그때 또 사겠죠. 자꾸 이게 악순환의 반복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추세 하나는 좀 맞추세요. 최소한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반등 주거나 이때부터 해서 좀 수급적이 좋아질 때 그런 포인트 노리셔야 돼요. 이거는 전형적인 추세 하단에 맞춰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셀루메드입니다. 매도할까요? 0811님 주셨는데요. 네, 의견은 O랑 X입니다. 네,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요. 자, 셀루메드 실적이 하반기 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주가 포인트가 자꾸 흘러 내려갑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거예요. 나쁘진 않지만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단 피하고 보자. 자,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입니다. 자, 수급 포인트 보더라도요.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수급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잘 안 보이시나요? 좀 파랗게 보이시진 않나요, 여기? 기관 쪽에서 매도세 자체가 좀 보인단 말이죠.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자, 확대시켜 드렸어요. 그렇죠? 네. 실적은 좋습니다. 포인트도 좋아요. 네. 요즘 이쪽 관련주들 대박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좀 피하고 난 이후에 반등 주면 좀 어떻게 해볼까? 그때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지 이유는 나쁘진 않지만 급락이 나올 때 좀 피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의견 드려봤습니다. 아셨죠? 자, 이상루 멘토님 의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루메드는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이제 그 골재,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그 인공 관절 이런 부분을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소재 관련 회사고요. 자, 그런 기업들 경쟁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면 곤란한데. 자, 한스바이오메드가 그런 회사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실리콘 유방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지만 사실상 실리콘 유방에 대한 점유율은 매출 비중에서 10%에서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런 뼈를 만드는 골재에 대한 재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 그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셀루메드가 이제 하방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이 매수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타이밍적인 부분입니다. 그 개념이 조금 안 잡혀 계세요.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이 종목을 3,400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한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왜 3,400원이 중요한 자리냐면,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가죠. 네. 이 자리 자체가 쉽게 생각을 하세요. 저항과 지지가 반복됐던 구간이에요. 맞죠?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면서 꾸준한 지지가, 그리고 꾸준한 저항이 형성이 됐던 자리인데,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변화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돌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된 부분이 없다면 주가는 빠지겠죠. 그러면 안 달라붙어야 됩니다. 하지만 돌파된 부분을 보다가 기업의 가치도 바뀌었네, 뼈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업황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예방의학 심리치료가 긍정적이다, 그런 분위기가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예요. 다만 시청자님의 매수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3,400원짜리 다시 한번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3,400원짜리에서 얘네들이 참 웃긴 게, 한번 같이 볼게요. 3,400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인다, 밑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저가 매수를 꾸준히 들어왔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 근처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손바뀜이 곧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에 갭이 또다시 발생했어요. 왜 이유 없는 갭은 없어요, 여러분? 이유 없는 갭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갭을 띄웠을까요? 자기네들 맥점자리이기 때문에 쫓아오지 뭐 하려고 갭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3,400원짜리에서 다시 한번 더 강한 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높게 사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 시간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까지 참으셨으면 좀 더 참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골프존입니다. 매수할까요? 3830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견은요, X입니다. 자, 골프존. 자, 뭐 겨울이 되니까 골프 치러 어디요? 네, 골프존 갑니까? 가시겠죠. 이게 작년에 좀 유행이 됐어요. 작년, 재작년에. 저도 한참 갔었습니다. 한참 갔어요. 네. 제가 뭐 좋지는 않아요.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한참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이슈가 되면서 8월부터 급등했던 거는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9월부터 조금 주춤합니다. 뭐 크게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뭐 지주사 전환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급등했던 게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좀 회사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될 테니까, 모습이 될 테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돼봐야 알죠. 지주사 전환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바로 하는 종목이 많은가요?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떨어집니다. 서현, 한일이화, 요런 종목들 많이 밀리죠. 그렇죠? 만도, 네? 한라홀딩스.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막 올라온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최근 추세들이. 골프존이 만약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좀 더 추세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환된 다음에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현재는 주가가 올라가는 금요일날 포인트 자체는 이거예요. 뭐 그에 따른 이슈가 있긴 했지만 바로 이 꼴에 달려버렸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지주사 전환으로 포인트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아는 사람들은 다 팔아치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G전자 매수할까요? 467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의견이 X입니다. 둘 다요. 자, 이상남 멘토님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예, LG전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3분기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분기의 실적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보였을 때 지금 단통법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나요?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가 또 피해를 보고 있죠. 휴대폰이 비싸기 때문에 안 사는데 뭐 맞죠? 안 사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 단통법에 대한 부분이 재조명이 한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기업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불확실한 요소가 잔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하지는 말자. 좀 더 기다려보자. 대신 저가에는 내려왔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타이밍은 단통법에 대한 재조명이 되고 난 다음 그때 타이밍을 좀 더 노리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보령메디앙스네요. 매수할까요? 2593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의견은요. O하고 X입니다. 네, 저는 O 의견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아가방 컴퍼니보다 보령메디앙스가 훨씬 조금 수급 포인트보다는 실적 포인트가 더 양호한 종목인 거는 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바닥을 확인한 다음 상승을 주기 때문에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그 추세 하단 부분에서 맞춰보자면 요 그림 나왔잖아요. 그렇죠?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뭡니까?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올리면 된다. 자, 여기는 무슨 구간이다? 슈팅 구간일 것이다. 자, 그 다음 포인트 여기 한번 갭 한번 메어보자 라는 좀 고민을 해봅니다. 자, 실적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나올 것인가? 사실 실적을 생각해보자면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과 당기순이익 부분 체크해봤을 때 흑자 전환하는 모습, 그렇죠? 올해 실적이 요 근래 4년치 제일 잘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중국 관련 이슈 되고 있고 한번 상승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수급 포인트에서는 마땅히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상승 포인트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한 12,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욕심을 내지 않으신다면 10,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고 한 2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좀 더 될 수 있겠네요, 사실상. 근데 10%부터 수익이 난다면 그때부터는 한번 조금씩 차익실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의견 들어보겠고요. 이성래 멘토님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적인 이슈가 조금 돼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현재 이 만원대 구간이 뭡니까? 어떤 가격이죠? 바로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종의 심리적인 저항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만원대를 기준으로 지금 돌파는 나오는데요. 종가까지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고 이 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좀 더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분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분봉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네, 5분봉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앞서서도 이미 돌파에 대한 시점 자체는 형성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재료로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길게 들고 간다면 크게 수익 나기 어려운 상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게임빌이네요. 매도할까요? 3900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견은요. 둘 다 X입니다. 자, 게임빌. 뭐 잘 아시겠지만 컴투스랑 요즘에 난리가 나는 종목이죠. 더 잘 가고 있어요. 네. 컴투스도 정말 잘 갑니다. 컴투스가 참 이거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1월부터 해서 2만원도 안 되던 종목이
18만 원까지 올해 9배가 올랐어요. 자, 게임빌도 같은 흐름이었죠. 자, 게임빌이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에서는 안 깼어요. 남아있는 게 뭡니까? 3분기 실적, 두 종목 다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조정이 약간 보이더라도 어떻게 다시 한번 바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 매수하신 구간 자체 가격이 12만 3,600원. 비중 20%. 게임빌 이런 종목 뭡니까? 21선 깼다가 어떻게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하면 참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매수하신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흐름 보니까. 어찌됐든 현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정 불안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시면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부터 21선 깬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21선 깨고 나면 놔두시고 다시 21선 타고 올라가면 그때 매수하시는 버릇을 좀 키워두세요. 최소한의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지만 큰 손해 안 보십니다. 아셨죠? 거꾸로 하지 마시고요. 바르게 주식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한번 고지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번호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빠르게 상담 주셔야지만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전화 받으면 참 좋아합니다. 전화도 많이 주시면요.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진칼입니다. 매수할까요? 0714님 주셨습니다. X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상민 멘토님께 한번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진칼. 이거는 상당히 스토리가 긴 종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문자로 상담을 해드리기 상당히 아까운 종목이에요. 하지만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진칼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잠시 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하면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 지주에서 개념이 상당히 높고 또 한 개 더 있죠. 바로 저가항공이에요. 저가항공, 진에어. 그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가항공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언제부터 이어져 왔다? 자, 작년부터 이어져 왔죠. 2년 동안 올랐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본다면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국내선을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질수록 그리고 돈을 많이 쓸수록 바로 장거리 여행객이 증가하거든요. 그럼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가항공이 많이 없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익권 자체가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군들이 하단권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저가항공 자체가 반사적으로 지금은 조금 빠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조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한번 한진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진칼 같이 보시면요. 주가 자체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인데, 자, 이 흐름 자체가 저는 좀 더 내려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단 권역만 잡아드리면요. 요 가격대, 자, 21,300원. 그 가격대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시자. 그래서 지금 급하게 매수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흥하해운입니다. 매도할까요? 5377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저희 여기 엇갈렸네요. 네, 저는 매도하지 말자 의견인데요. 좀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흥하해운 매수하신 게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 공개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거 육해공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대한 육해공 수혜주들. 네, 뭐죠? 공구는 뭡니까? 대한항공이죠. 자, 그 다음 해군은 뭐가 될까요? 제가 뽑은 것은 대한해운입니다. 자, 그 다음 육군은 뭐가 될까요? CJ 대한통운을 지난주 계속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육해공이에요,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맞지 않나요? 자, 그죠? 자, 근데 흥하해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게 봤던 종목이에요. 일단 매도하지 말자 의견 드렸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 포인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매출이 좋아질까요? 매출은 뭐 비슷비슷할 겁니다. 좀 더 좋아지겠죠? 문제는 뭐냐?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단기간의 포인트의 주가 흐름이 쉽사리 꺾이진 않을 거라 봅니다, 저는. 그렇죠. 자, 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뭐 흥하해원이나 이쪽에 안 좋은 얘기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정유주들이 오늘장 많이 급등하죠.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하고요, 미국에서 기름을 쫙쫙 뽑아내는데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얼마냐면요, 배럴당 76달러에서 77달러입니다. 지금 80달러 초반대잖아요. 자, 배럴당 유가가 어떻게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깨지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 이때 이 해운주들이나 여타 다른 뭐 항공주들은 뭐 할까요, 여러분? 가격 올리겠죠? 네. 재밌는 현상들이 자꾸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어찌됐든 조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상남 멘토 의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흥하해운인데요. 저는 좀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세가 일단은 시작이 진행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항상 행보 전에 조금 매수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뽑아내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쫓아가면 그건 추격 매수밖에 안 되는 거죠. 이분은 기다리셨기 때문에 수익을 받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잡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얘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월봉 한번 같이 봅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저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냐면 요 자리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1300원대인데 이 1300원대에서 지금 2020원까지 다이렉트로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3달 만에. 그럼 올라왔을 때 지금 퍼센테이지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70%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또다시 쉬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괜히 여기서 조금 쫓아가면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것도 35분, 40분부터 해서 너무 많이 와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시작할 때 이상남 멘토님이 딱 시작하시는 시간이 있죠. 막 종목 봐주시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내주시면요, 상담이 거의 가능합니다. 네. 아마 20분, 30분 이후부터 보내시면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아니면 답답하시면 방송 전에 이상남 멘토님 공개 방송 들어오시고, 아니면은 방송 끝나고 제 공개 방송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 팁을 드리자면은 전화 주시면 가장 빠릅니다. 아셨죠? 네. 꼭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화 중이랍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가요? 예. 죄송합니다. 전화도 조금 빨리 해주셔야 돼요. 전화도 조금 빨리 하셔서 가지고 좀 그렇게 좀 상담을 좀 진행을 하자고요, 여러분. 자, 네,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하이텍스 볼게 매도할까요? 7793님 보겠습니다. X입니다. 자, 뭐 효성 하이텍스가 흐름이 굉장히 조금 좋게 움직여주다가 좀 꺾여 내려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단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면서 조금 반등을 하는 거 봤을 때는요,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 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모멘텀 거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종목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고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실적도 개선사항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가져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만약에 이 종목 흔들리게 될 경우에 얼마 정도가 가장 위험해 보이냐, 그 라인만 좀 잡아드리고 말씀드릴게요. 15,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대신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가져가 볼만 하다,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 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자, 오늘도 많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내일은 좀 더 빠르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는 좀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선희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